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산양류 단백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하답니다. 퍼센트 네덜란드 최고급이고요. 미국 초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저분자 피시콜라겐,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BCAA 아미노산 4종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봉규TV에서 50% 파격 할인입니다. 이렇게 싼 거는 없어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기업이에요. 네,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K-폴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투사 강신업 변호사인데요. 우리 엊그저께 콘서트에서도 아주 네. 분위기 좋았는데, 아이고. 그 넥타이, 예. 그거 물어보는 사람 많더라. 이 넥타이가 지금 무장이 좀 특이하죠. 아니, 그래, 좀 예, 물어보는 이거 사람,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도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가 언제 결정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 자세한 예, 날짜는 그렇죠.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프랑스 파리. 그래서 이제 부산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우리의 이제 그 경쟁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렇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그다음에 돈이 이탈리아의 많으니까. 로마. 근데 이탈리아의 로마는 이제 우리가 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뒤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뉴욕 유엔초에 가가지고 무려 41개국 정상을 만났습니다. 맞는 거예요. 41개국. 사활을 걸고 사활을 걸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60개국 정상을 만났습니다. 이건 기네스북감이야. 거의 기네스북에 지금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돌려놓은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회를 가질 그 것이다 넥타이가 생각하는데. 뭐냐?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게 지금 부산 엑스포 그거야. 홍보 넥타이입니다. 이게. 그거야. 예, 그래서 이게 부산 엑스포, 부산 이즈 레디, 그다음에 힙 이즈 그 부산 코리아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김건희 여사께서 도안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또 디자이너하고 공동으로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뭐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무료로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이 도안을 BI라고 부르죠. BI. 요 BI를 갖다가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색깔이 4가지가 있어요. 요 색깔이 4개를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서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넥타이는 안 차고 그래. 11월 28일까지 계속해서 말이죠. 그거 멋있어. 네, 그 색깔도 예, 디자인도 색깔도 멋있고. 네, 요거는 이제 그 보라 색깔이죠. 좋아요, 예,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우리가 부산 엑스포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요. 예, 11월 28일 프랑스 파리. 예. 네. 자, 그것도 관심이지만 이재명 이제 오늘이 이제 감춰봐. 오늘이잖아요. 오늘. 오늘이죠. 예. 오늘 이제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가서 그렇죠.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야 이게? 결과가 이제 그래서 몇 시간이 걸릴 거냐 하는 건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사실은요. 그러면 한 10시간 5분이 지금까지 최장 시간이었는데 자정을 넘겨서 그렇죠. 내일 새벽에 나온다. 새벽에 나온다. 일단은 그리고 유창원 부장판사의 스타일이 조금 꼼꼼한 스타일이다. 물론 모르죠. 그거야 이제 또 뭐 너무나 분명해서 이거 시간 끌 필요 없다 그래갖고 그렇게 나왔으면 오전에 좋겠다, 해주면 진짜. 좋겠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예상을 한다면 새벽쯤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쨌든 제1일 야당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 그것도 그냥 한 개의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재판에 가 있는 것도 수없이 많은데 지금 또 이번에도 뭐 백현동, 그다음 위증교사 의혹, 거기다가 대북송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엮여가지고 병합돼가지고 지금 영장 청구가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구속되면 구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거 이거 한번 따져볼 따져볼 필요가 그거 있죠. 따져보자고. 지금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정의당도 여기 찬성한 겁니다. 정의당 6명이 그렇지. 그럼 민주당에서 적어도 29표의 반란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죠. 구속되면 끝이라고 봅니다. 구속되면 끝이라고 끝이다. 봅니다. 먼저 결론 아니 얘네들은 말씀드리면 무슨 옥중공천 일당 벌써 그 얘기하고 있고 유시민이가 또 옥중공천하고 옥중에서 결제하십시오라고 또 아양 떨었어. 그러니까 거기다 좋아요 눌렀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 얘기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 구속이 돼도 당연히 옥중공천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끝이야? 시도할 겁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옥중공천 한대는데 저놈들은? 네, 글쎄요. 그러면 물론 당대표직은 뺏을 수가 없어요. 저기 들어가도. 근데 우리 이거 있잖아요. 아무리 태조 있죠, 이성계가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태종이 쫓아보려고 함흥차사 저 함으로 쫓아가가지고 뭐 그게 함흥차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단종도 수양대군한테 쫓겨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영조도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권력이라는 거는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돼 있어. 물론 지는 이제 뭐 공중공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이 밖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저는 민주당 쿠데타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쿠데타가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리더십을 엎어버리는 쿠데타. 그것도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다.
친이. 예, 친위. 그러니까 이재명 친한 애들 중에서 친명에서. 네, 친명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라고 보죠. 친명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 물론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원래 자작극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친위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친명 쪽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뭐 서른이라든지 이게 대놓고 반대를 했던 이상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지금 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을 뭐 쿠데타를 이렇게 하고 접수할 가능성은 없어요. 이번에도 보면은 원내대표가 전부 다 친명입니다. 4명이 나왔어요. 그 우원식이 다시 나왔어. 또 김민석이 나오고 홍익표 나오고 남인순이 나왔는데요. 이 4명이 다 친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6일 날 오늘 사실은 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선출을 해요. 근데 오늘 선출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게. 아니 오늘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면 다 거기 몰려가지고 의원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지금 원내대표를 그러게. 그 의미가 뭐냐면 이재명이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이걸 뽑으려는 거야. 미리 그냥. 미리. 그러니까 지금 다 친명이 나왔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원내대표를 자기 편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 편으로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당직자를 꾸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옥중에 가더라도 이 민주당을 갖다가 끌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의도는 그래요. 그러면데 친명 쿠데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그래도 그래도 일어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재명이 거기 가는 순간 확실하게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속이라는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구속을 그렇게 겁내는가 이재명이가 지금까지도. 그러면 그것이 구속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뭐 그것도 겁나는 거지만 권력을 잃는 걸 겁내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권력을 잃는 걸 겁내는 거예요. 구속되면은 그 수갑차고 말이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계속 재판받으러 다녀야 돼요. 계속 수사받아야 돼요. 언제 옥중에서 결재를 합니까? 그런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재판만 올라가고 대장동, 의뢰신도시, 그다음에 성남FC 올라가 있죠. 공직선거법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 구속되면 기소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이 몇 개입니까? 그다음에 수사가 또 계속돼요. 어떤 수사가 계속되냐면은 지금 서현동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정자동 특혜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천화동의 1호에 428억 그것도 지금 수사가 안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김성태가 대선 경선할 때 쪼개기 후원했다는 거 있죠? 아직도 수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수사할 게 많다는 거야. 그러면 수사 계속 받아야지 구속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재판 계속 받아야지. 그러면 수갑차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옥중 공천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제가 김성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김성진이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었지. 근데 나중에 가면은 별게 아니래. 거기 살만하대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고 물으니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수갑차고 재판받으러 가는 거. 그때가 거의 그때는 죽고 싶대요. 그게 그 어떤 그 완전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냥 재판 받으러 가는 거 그냥 완전 다른 거야. 그럼요. 수의 입고 이거 차고 다 이거 차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고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것도 그랬고 이재수 사령관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대요.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대.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이재명은 지가 변호사하고 그래도 좀 잘 나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범이 아니잖아. 물론 자범이지만 뭐 전과 뭐 그 감옥을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 감옥 사는 적은 있습니다. 근데 감옥을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적응이 되는데 감옥을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그게 적응이 안 된대요. 그리고선 이거 차고 재판 나가. 그리고 독방을 집어넣는 거래. 무조건 정치범은 독방이야. 독방이거든요. 그럼 독방에 들어가면은 한 달 동안 소리 지른대. 못 견뎌가지고. 그 정도랍니다. 벼가고 말하니까.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는 지금 옥중 공천을 하겠다, 결제하겠다고 의기양양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멘탈이 무너지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정신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틈을 탈 거라는 거지. 그 틈을. 근데, 이럴 수도 있나? 이재명이가 재판 받으러 안 간다. 재판 거부. 재판 거부하면은 그 완전히 자기한테 불리한 거죠. 재판을 거부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끝에 가서 이제 거부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하나마나 얘들이 그 올가미를 씌우니까 거부한 거고 그렇지 않고 재판을 거부하면 그냥 다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려요.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네. 그리고 골석 재판이 안 돼. 골석 재판이 되는 거는 이 벌금 같은 것만 되는 거고 잡아갑니다. 그래서 구속시키는 거지. 아니 잡아가는구나. 안 간다는데 안 갈 수가 일로 와 있다 시키 아니면 그걸 잡아갑니다. 개끌듯이 그래서 구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재판은 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 물론 이제 몸이 아프다고 뭐 어쩌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잡아가가지고 몸이 아파도 거기다 잡아다 놓고 재판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이재명이가 거기 들어가서도 건재하고 그야말로 밑에 여기 애들도 또 이제 또 쫄똘만 애들이 확실하면 그래도 옥중공천도 할 수 있겠지만 건재하기 힘들다. 일단 독방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수갑채고 그 다음에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더군다나 이재명이 재판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한 몇 년 끌려다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한 6개월 앞에 지금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까지 계속 수사받아야 되잖아요. 수사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5일밖에 안 되는데 오늘 왔으면 금이잖아요. 그렇지. 이 오늘 왔으면 금, 이게 언제 무슨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스스로가 멘탈도 무너지고 어렵다는 거고 또 하나 아까 권력의 속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요. 이게 들어가면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행체제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대행이 돼, 권한 대행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 권력이 이쪽으로 집중돼요. 권한 대행이 되면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권한 대행을 이제 이것들이 물론 자기 사람 시키겠지. 뭐 정청래라든가 이런 놈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하겠지. 원내대표가 하게 돼 보통. 이번에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근데 우원식도 당대표라고 그랬던 놈이거든. 그렇지. 권력력이 상당합니다. 김민석도 권력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럼 얘들이 모시는 척 하면서 내 지분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하여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얘들이 지금 뭐 또 이 밖에서 지금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민주당에 또 분당 지금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애들도 수사를 받을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송영길도 돈봉투 20명 지금 엮여 있고 지금 아직 대기하고 있는 수사가 많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이재명과 관련된 어떤 대선 경선 자금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그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재명 일단 딱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 그렇게 되면은 이 의원들이 몸을 사리면서 이재명으로부터 떠날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본인도 힘들 것이고 어쨌든 간에 누가 권한대행을 맡든 아니면 저는 권한대행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이제 이재명을 이거 안 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벌써 이쪽으로 권력이 쏠린다. 이렇게 권력이 쏠리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지금 수사도 계속 받아야 되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재명을 지켜주겠냐 이 말이죠. 그때는 자기 살 길을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민주당이 결국 이제 이재명이 구속되면 그 친위 구태타가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분당의 사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재명이 구속 안 되고 완전히 기각되잖아요. 이재명이 완전히 부활합니다. 완전히 최악의 정도가 아니라 더 세지. 완전히 지금 그 친명이 지금 십시오 송갑석까지도 물러났잖아요. 그다음에 고민정이도 물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최고위원 중에서 비명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럼 완전히 친명이 일사불란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돼서 만약에 기각되면 정말 좀 우리로서는 최악입니다. 이재명이 완전히 부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재판을 받고 하겠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받으면 아까 같이 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구속이 돼야 되고 구속이 되면 민주당의 친위 구태타, 친명 구태타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네. 중요한 날입니다. 날인데 엄청 중요한 날입니다. 엄청 중요한 날인데 예. 유창훈 판사 네. 국민들의 그 좌파 출신이라고 하지만 네. 국민들의 그 원성과 그 걱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구속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냉정하게 따져서 겁먹지 말고 개딸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죠. 겁먹지 말고 그말 뭐 좌파들의 압박 이걸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좌파들이 탄원서 하잖아. 탄원서 써가지고 뭐 그냥 어떻게 되냐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전부 다 그 지역 위원장하고 의원들한테 다 탄원서 내라. 그럼 탄원서 안 내면 수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탄원서를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또 모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중요한 게 그런 거에 유창훈 부장판사는 절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존경받아요. 지금 이번에 그렇습니다. 증거로만 보면요, 그 구속돼야 됩니다. 존경받는 유창훈 판사가 되시길 바라면서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